저는 조동사 can을 5가지 뜻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can의 과거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었죠? 먼저 could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조동사 can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닐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can보다 가능성이 더 낮은 추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중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can의 과거형은 could 말고 could have pp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could have pp는 과거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셔야만 이번 영상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an의 부정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an의 첫 번째 뜻은 뭐뭐 할 줄 안다라고 해서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은 can't 또는 cannot이 되고 뜻은 뭐뭐 할 줄 모른다,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cannot은 뭐뭐 할 리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뭐뭐 할 수 없다의 뜻만 강조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뜻입니다. 뭐뭐 할 리 없다. 예문을 보시면 He cannot dance well. 이 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춤을 잘 못 춘다라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문장을 춤을 잘 출 리 없다라고 해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annot은 뭐뭐 할 줄 모른다, 뭐뭐 할 수 없다는 뜻 말고 뭐뭐 할 리 없다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He cannot dance well. 그는 춤을 잘 출 줄 모른다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 부족의 반대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래처럼 그는 춤을 잘 출 리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추측을 해서 뭐뭐 할 리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아래의 cannot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annot에서 낫만 지워서 can을 쓴 첫 번째 문장이 반대말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적절한 반대 문장, 다시 말해서 긍정문은 아래처럼 must를 쓰거나 may를 써서 말하는 겁니다. can이 없는 문장인데 반대 의미가 돼요. 우리는 보통 must를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must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의 뜻. 그래서 이 문장도 해석하면 그는 춤을 잘 추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춤을 잘 출 리 없어라고 하는 추측의 문장이 반대가 돼서 춤을 잘 추는 게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he may dance well. 그는 춤을 잘 출지도 모른다. 이렇게 may나 might도 must와 마찬가지로 추측은 추측인데 가능성이 낮은 약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춤을 잘 출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문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느냐?
can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면 가능성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가 춤을 잘 추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춤 잘 추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캔낫의 반대는 캔이 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하지만 추측에 초점을 맞추면 캔낫의 반대는 must나 may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게 캔낫이라면 긍정적으로 강하게 추측하는 게 must, 긍정적으로 약하게 추측하는 게 may와 might. 중요하니까 한 번씩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캔의 부정인 cannot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할 수 없다 이외에 뭐뭐 할 리 없다도 있다는 거. 그리고 cannot의 반대말은 당연히 can이 있지만 may와 must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내용 했으니까 이제 좀 쉬운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뭐 할 줄 안다의 과거형은 could였기 때문에 부정은 couldn't. 뭐뭐 할 줄 몰랐다, 할 수 없었다가 됩니다. 여기서 could나 couldn't가 과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was 같은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could는 과거가 아닌 현재나 미래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could는 주관적인 생각, 상상, 낮은 가능성, 불확실함을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줄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can보다 조금 애매하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I could help you with that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걸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하고 이때 돕는 행위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부정은 당연히 couldn't가 되고 제가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과거가 아니게 됩니다. 과거가 아닐 때 could는 낮은 가능성과 불확실한 느낌 때문에 좀 더 정중한 어감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그냥 쉽게 can을 쓰면 어떨까요? 제가 그걸 도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can을 써서 말하면 could보다 좀 더 확신 있는 말투가 됩니다. 또 이 문장을 부정하면 can't가 되고 이때도 could에 비해서 단호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도울 수 없어. 그런데 can이 능력을 의미할 때 could 말고 과거형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could have pp. 뭐뭐 할 줄 알았을 거야 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추측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 추측을 할 때는 과거에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예문을 보시면 그녀의 배경을 고려하면 이 보고서를 스페인어로 그녀가 쉽게 썼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녀가 과거에 스페인어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이때는 그녀의 배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은 couldn't have written이 되고 아래 예문처럼 그녀의 스페인어 능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 그녀가 스페인어로 보고서를 썼을 리가 없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couldn't have pp는 cannot have pp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cannot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뒤에 have pp가 붙으면
하지만 차이점은 있는데요. 먼저 couldn't have pp는 구어체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cannot have pp는 좀 더 격식 있고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지에서 많이 봤을 표현이에요. cannot have pp.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뜻이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could have pp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과거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생긴 could have pp가 가정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뭐 할 줄 알았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되고 사실 알고 보면 과거에 할 수 없었는데 반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문에 보시는 것처럼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했더라면 합격을 못 했는데 합격했을 텐데 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걸 우리는 가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부정은 당연히 couldn't have passed가 되고 해석도 네 도움이 없었다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내 도움이 있었는데 도움이 없었다면 하고 통과를 했는데 통과할 능력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의 의미일 때도 couldn't have pp를 cannot have pp로 바꿔 쓸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추측일 때는 두 개의 뜻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정일 때는 couldn't have pp를 cannot have pp로 바꿔 쓰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꼭 반드시 couldn't have pp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cannot have pp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강하게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어감을 갖기 때문인데요.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핵심은 추측입니다. 추측일 때만 cannot have pp를 쓸 수가 있어요. 가정일 때는 안 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반대는 cannot 또는 can't가 되고 당연히 반대니까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cannot은 뭐뭐 할 줄 모른다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뭐 할 리 없다. 이렇게 뭐뭐 할 리 없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 리 없다의 반대는 can보다는 must나 may, might가 더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동사들이 강하건 약하건 어쨌든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cannot의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동사 can의 반대가 cannot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다른 조동사들도 반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 could의 반대말은 당연히 couldn't, 할 줄 몰랐다가 되는데요. 이때 could는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니라 주관적 생각이나 낮은 가능성을 내포해서 정중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을 can't로 써도 되기는 하는데 어감 차이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can의 과거형은 could 이외에 could have pp가 있고 이걸 부정하면 couldn't have pp가 되는데 또다시 이 couldn't have pp는 추측과 가정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측의 의미일 때는 couldn't have pp와 뜻이 똑같은 cannot have pp가 있지만 가정의 의미일 때는 cannot have pp로 바꾸어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세요. 이제부터 뜻은 다르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캔의 두 번째 뜻,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이때도 부정은 can't 또는 cannot이 됩니다. 할 수 있다의 부정이니까 해석은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he cannot leave now. 그는 지금 떠날 수 없다. 너무 쉬워서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가능성을 부정할 때는 뭐뭐 할 수 없다 말고 뭐뭐 할 리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문을 다시 보시면 그는 지금 떠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똑같은 문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지금 떠날 리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할 수 없다나 뭐뭐 할 리 없다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윗문장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거나 시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겠죠.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지만 믿기 어려운 추측을 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 리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이나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비행기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공항에 가시나요? 저는 보통 2시간 전쯤 공항에 도착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녁 10시 비행기 스케줄인데 오후 4시에 공항에 도착을 하려고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일찍 공항으로 출발한 그의 행동이 믿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국 심사가 오래 걸릴 것을 걱정해서 일찍 공항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항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면세점 구경도 하고 이런 게 좋아서 일찍 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일찍 가는 게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 할 리 없어 라고 추측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의 재능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첫 번째 뜻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캔낫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리 없다. 그럼 캔낫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일 때 각 뜻의 반대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문장처럼 He can leave now. 그는 지금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낫만 지우면 부정문이 긍정문이 되면서 반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cannot의 반대는 can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뭐 할 리 없다의 반대는 must와 may라고 했었죠. must를 이용해서 말하면 떠나는 게 틀림없다라고 해서 강하게 추측하는 거고 may나 might를 쓰면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약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쉬운 내용 잠깐 해볼까요? can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과거형은 could니까 부정하면 couldn't. 할 수 없었다. 뭐뭐일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could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과거형이 맞지만 was 같은 과거 힌트가 있어야 과거지 그런 힌트가 없으면 그때 could는 과거가 아니라 can과 마찬가지로 현재나 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could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좀 더 포함해서 전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의 해석을 보면 그건 사실일 수 있어. 밑에는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도라고 하는 말을 더 쓴 이유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 can보다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거처럼 생겼지만 과거가 아닌 could의 부정은 당연히 couldn't가 되고 이때도 과거의 의미가 없고 가능성이 낮은 추측을 의미합니다. can't는 좀 더 확신에 차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can은 좀 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가능성을 말할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could는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가 아닐 수도 있고 과거가 아닐 때는 가능성이 낮은 추측 그리고 과거가 아닌 could는 부정해서 couldn't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아니라 can't와 마찬가지로 추측을 하긴 하는데 can보다 더 가능성이 낮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could 말고 또 다른 과거 could have pp. 먼저 과거의 일을 어떤 근거를 두고 추측할 때는 뭐뭐이었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래의 문처럼 부정을 하게 되면 It couldn't have been true. 그건 사실 이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예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He couldn't have written a better script. 그는 더 나은 대본을 쓸 수 없었을 거야. 썼을 리 없어 라고 해서 과거에 그가 대본을 썼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능성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형은 could 말고 could have pp도 있고 또 이 could have pp를 부정하면 당연히 couldn't have pp가 되는데 이때 couldn't have pp는 cannot have pp로 바꿔 써도 됩니다. 하지만 두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couldn't have pp는 좀 더 부드럽고 일반적인 구어체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cannot have pp는 딱딱하고 논리적인 추측으로 격식 있는 글쓰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could have pp는 과거 가능성 추측 말고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과거 추측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문을 다시 보시면 그건 사실이었을 수도 있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을 확률이 꽤 높다는 말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정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네가 전화를 했었다면 그 회의를 알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지만 전화를 안 했었고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몰랐는데 알았을 거야 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게 가정이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해석은 알 가능성이 있었을 거야 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속뜻은 가능성이 없었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전화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가정의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not만 붙여서 couldn't have pp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또다시 과거에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안 했다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과거에 알았는데 알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couldn't have pp를 cannot have pp로 바꿨어도 될까요? 이번에는 안 됩니다. cannot have pp에서 핵심은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일 때는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가정의 의미일 때는 cannot have pp라고 바꿔 쓰지 못합니다. 그럼 can의 세 번째 뜻, 뭐뭐 해도 된다는 허락의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쉬운데요. 해도 된다의 부정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can't는 cannot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could는 생긴 건 과거지만 과거의 의미가 없고 낮은 가능성을 통해서 정중함을 표현한다고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정형인 couldn't를 이용한 아래 문장의 경우에도 생긴 건 과거지만 과거가 아닌 게 되겠죠. 지금 들을 수 없을까? 과거의 느낌이 없죠. can의 네 번째 뜻은 제안이었는데요. 제안을 의미하는 can이나 could는 대놓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그 제안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give you a ride to work.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너를 회사까지 태워줄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태워줄 수 있다는 건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부정하면 can't가 되는데 그러면 해석이 태워다 줄 수 없어가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제안의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태워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태워다 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도 could는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함을 내포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손하게 들린다고 했는데 부정 형태인 couldn't도 위에서 설명한 can't와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게 되면 제안의 뜻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can의 마지막 뜻은 뭐뭐 해줄래라고 하는 부탁이나 요청이었습니다. can you로 시작하는 부탁을 부정하면 can to you가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해줄래가 아니라 뭐뭐 해주지 않을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문장, 그것 좀 치워줄래 하고 그것 좀 치워주지 않을래? 이게 다를까요? 우리말로는 비슷하죠. 치워줄래? 치워주지 않을래? 그런데 can to you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이미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줘서 다시 부탁할 때 왜 안 하니?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도 과거형인 could나 부정형인 couldn't는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의 의미가 없고 정중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복잡했던 can의 부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can의 뜻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능력이나 재능을 나타내는 첫 번째 뜻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뜻은 부정을 했을 때 뜻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먼저 반대말은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뭐뭐 할 리 없다가 되는데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일 때는 can과 cannot이 당연히 반대말이 되지만 뭐뭐 할 리 없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 can't 또는 cannot의 반대말은 can보다는 추측을 의미하는 must, may, might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ould와 마찬가지로 부정인 couldn't도 can't의 과거지만 때로는 과거의 느낌 없이 약한 추측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정중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could 말고 또 다른 과거형 could have pp를 부정해서 couldn't have pp가 되면 추측과 가정 두 가지 뜻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추측일 때는 cannot have pp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가정일 때는 안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뭐뭐 해도 된다일 때 부정도 can't 또는 cannot이고 뜻은 뭐뭐 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과거처럼 생겼지만 과거가 아닌 could나 couldn't는 모두 정중한 느낌이고 네 번째, 제한 의미일 때 can을 부정하면 제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부정하면 하지 말라는 거니까 당연히 제한이 아닌 거죠. 마지막, 뭐뭐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에 부정인 can't you? 라고 물어보면 그 요청 속에는 이미 부탁을 했는데 왜 자꾸 안 들어주니?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생겼지만 과거가 아닌 could나 부정 couldn't는 모두 정중한 느낌이었었죠.